그 대수랑 다르게 미적어는 이 대수는 이제 세 파트로 세 단원이 다 다른 그 뜻잖아요. 그래서 한 단원 배우고 또 다르게 한 단원 배우고 또 다르게 한 단원 이렇게 배우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수 그 미적어는 그렇진 않아. 미적어는 이제 앞에 내용을 쭉 계속 끝까지 가져갑니다.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계속 제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어차피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풀 거라서. 그래서 쭉 처음부터 흐름을 쭉 가져가면서 처음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 늦으면 이거 큰일 나요. 지금 뒤에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다 오게끔 한 다음에 수업하려 했는데 지금 안 와갖고 어쩔 수 없네. 일단 수업은 3시간 진행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제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혹시 뒤에 뭐 나는 바로 수업이 있나요? 혹시 3시, 6시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7시 전까지 괜찮죠? 그렇죠? 아니면 난 앞에 수업이 있다. 3시 전에 수업이 있다. 그럼 좀 일찍 부르는 건 괜찮아요? 싫어요? 일찍 부르는 거? 오케이. 그리고 뭐 매 타임마다 시험을 보진 않아요. 알겠죠? 그냥 제 생각에 화요일마다 시험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요일마다 시험 볼 거고, 근데 그 시험 볼 때 아마 조금 일찍 부를 거다. 알겠죠? 최대한 우리가 수업 진도 진행하고 막 테스트 다 보려면 너무 빠듯해. 이게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할 수는 있어. 7번 만에 끝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상관없는데 너네들이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말이야, 알지? 그래서 너무 졸리거나 하면 일어나시고요, 그렇죠? 아니면 저한테 말하세요. 너무 졸려요 하면 제가 뭐 마실 거라도 좀 사주거나 먹을 거라도 좀 사주거나 이렇게 할 테니까 지우는 빼고 사줄게요. 네. 오케이. 민성이 나왔고 한 명만 더 오면 이제 연락 안 된 사람 다 온 것 같은데. 민성 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한번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여기 한번 용어나 볼게요. 우리 아마 아예 미적어를 배워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용어 자체가 생소할 겁니다. 이렇게 x 막 화살표하고 a일 때 함수의 수령 막 완전 뭐 이상하죠 지금 처음부터. 이 용어 자체가 처음이잖아요. 극한인 게 뭐냐, 수렴인 게 뭐냐, 또 뭐 있지 여기서. 그다음 뭐 극한 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아까 갑자기 영어 같은 게 나오죠. LIM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읽는 방법 리미트라고 읽어줍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볼게.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막 그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렇게 함수를 그렸습니다. x축가 이쯤에 지울게. 이쯤에 a라고 잡을게. 자, 그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저 a 값을 딱 가는 게 아니라 a의 근처에 있는 값을 다가간다라고 판단해 주면 돼요. 알겠죠? 누구야? 얘는 맞네. 오케이. 극한이라는 건 a 값 근처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다가간다고 봤을 때 x축 위에서 그때 이 함수 위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 뭐야? 이 a 값에 대한 함수값 근처로 다가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른쪽 다가볼까요? 오른쪽으로 다가갔을 때 그때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얘도 그럼 뭐야? a 값 근처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결국에 여기로 다가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러면 우리가 왼쪽으로 다가오든 오른쪽으로 다가오든 똑같은 값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해준다고 문제 써 있습니다. 거기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수렴한다 한번 볼게. x의 값이 a 값이 아니면서 표현이 약간 이제 이상할 거예요. a 값이 아니면서 a의 함수 가까워진다. 그럼 a의 값에 근처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a보다 살짝 작거나 a보다 살짝 큰 거예요. 제가 말한 살짝 작거나 살짝 크다라는 거는 a 뭐 예를 들어서 숫자가 1이야. 그러면 0.9999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1.0001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이런 정도. 그러니까 a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값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때 한없이 가까워지면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l에 수렴한다라고 말해주고, 그때 그 l이라는 값을 우리가 극한값 또는 극한을 해준다. 저기 뭐 여기 l이야. l이라 했을 때
이렇게 써주고 이걸 뭐라 한다?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 해준다. 써 있는 거를 사용합니다. 이때 이렇게 우리가 극한값 또는 극한을 갖는 경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좀 다르게 한번 다뤄볼게요. 다르게 한번 볼게요. 이거 말고 자 그럼 수렴하는 경우 말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좀 이따 살펴볼게요. 밑에부터 볼게요. 밑에 자쭉 밑에 봐봐. 밑에 보면 두 번째 박스 x가 뭐야 저거 팔자 이렇게 눕혀놨죠. 저거 뭐라 하죠 우리가? 무한대라 해줍니다. 그쵸? 처음 들어보죠? 무한대라 하죠. 무한대. 이 표현을 우리가 무한대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줘요. 그러면 이 무한대의 뜻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양의 무한대고요.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음의 무한대거든요. 우리 양의 무한대라는 거는 x값이 한없이 계속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로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다음 얘는 그럼 반대겠죠? x값이 한없이 계속 작아진다는 뜻이겠지. 근데 이거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계속 숫자가 커진다, 계속 숫자가 작아진다를 표현한다고 기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라는 뜻은 x가 무한대로 간다, x가 한없이 커진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 x가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보면 그래프 그래서 한번 볼게. 처음에 이게 용어 정리가 이제 어려운 뿐이 나중에는 익혀지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수량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죠. x가 쭉 증가하는 거죠. 값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위에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쭉 내려가네요. 맞아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가겠지. 계속 가다 보면 x축에 가까워지는 거지.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는 거야. 그럼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함수값으로 따졌을 땐 0이지. 다시 할게요. x축과 만난다는 거는 함수값이 0이라는 거지만 만나지 않는 거잖아요. 함수값은 0은 없어. 0은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뭐야?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몇이다? 0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값이 딱 되는 게 아니야. 그 근처에 있는 값으로 다가간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또는 극한이 0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극한 리미트 개념은 극한값이랑 다가가는 걸 생각해 줘야 돼. 근처에 있는 값을 갖는 거야. 근처에 있는 값. 근처에 있는 값을 갖는 거야. 딱 그 값이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이제 함수값이랑 구분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음의 무한으로 가는 경우, 음의 무한으로 가는 경우, 또 그림은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그림을 다시 다르게 그려볼게.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이제 fx고. 자 그러면 음의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계속 함수 x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쭉 작아져요.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어디에 다가가고 있는 거야? 얘는? 그치. 1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1이랑 만나 안 만나? 만나지 못해. 만나지 못하는데 1의 근처에 있는 값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에 이때 극한값 또는 극한을 뭐라 해준다? 1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값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 근처에 있는 값으로 가게 되는 경우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함수값은 아니야. 그 값이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값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읽는 방법은 리미트라고 읽어주면 돼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음의 무한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준다는 거. 물론 이제 뭐 평소에 문제 풀 때 읽진 않죠. 제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용어를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1쪽 발산 보겠습니다. 발산. 수렴했으니까 발산. 발산은 뭐냐면 수렴의 반대예요. 우리 지금 수렴이 뭐였어요? 어떤 특정 값으로 다가갈 때 수렴이라 해준다 했었죠? 그럼 이걸 반대는 뭐야? 특정 값으로 다가가지 않을 때는 발산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수렴의 반대는 발산이에요. 수렴의 반대는 발산.
볼까? 쭉 지우고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발산을 해주냐? 이 경우에 이제 발산 한번 해볼게요. A로 가는데 발산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자, 그림이 이런 경우 봅시다. 안녕, 다윗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아, 다시 하죠. 책 있어요? 오케이. 자, 요것도 fx 나왔어요. 얘도 한번 A의 근처에 있는 값을 한번 보내볼까요? A 근처에 있는 값. 왼쪽에서 나가놓을게. 왼쪽에서 나가오면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이렇게 쭉 값이 어떻게 되니 계속? 커져요. 값이 계속 커진다는 건 우리가 어떤 값을 딱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얘 아까 말했잖아. 값이 계속 커진다는 거는 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무한대로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 때도 값이 계속 얘도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죠. 그럼 결국에 얘는 특정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값이 계속 커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쓰면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값이 계속 커진다. 양의 무한대로 나타난다. 우리 얘는 값이 아니라 아까 숫자로 할 수 없다 했죠? 이건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계속 값이 커진다. 그럼 이거는 어떤 특정 값이 아니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발산이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발산 볼게요. 무한대로 갈 때 발산 볼게요. 이런 경우 가장 쉽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얘는 어떻게 돼요? x가 계속 커져요. 그때 함수 그래프 위에서도 쭉 올라가겠네? 그래도 값이 계속 커지겠죠? 특정한 값으로 갈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필요 없어? 누가 봤어? 알겠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호, 계속 커진다는 기호.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얘도 한번 발산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이렇게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계속 작아져 x값이. 그러면 그때 함수 그래프 위에서 쭉 또 내려가죠? 그럼 어디로 발산하는 거예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함수 값이랑 구분해서 생각해 줘야 돼. 근처에 있는 값으로 다가가는 거지 그 값이 딱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 값이랑 지금 배우는 극한 값이랑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그 11쪽에 첫 번째 박스 밑에 화살표 잠깐 보면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x는 a의 극한값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x는 a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계속 제가 말했죠.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뭘 나타내는 거다? 값이 계속 커지거나 계속 값이 작아지는 걸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얘는 특정 값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무한대가 숫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무한대는 값이 계속 커지는 거구나. 이걸 이렇게 인식해줘야 돼.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무한대 자체는. 그 다음에 뭐 넘겨보면 이거는 이해가 될 것 같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구멍 뚫린 직선은 어려워요. 네? 구멍 뚫린 직선.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요? 아니. 문제 나왔습니다. 나올 거예요. 본인으로 안 설명하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설명해 주십니다. 필수 1번 볼게요. 자, 다음에 뭐 이용해서 그 극한값 구하래요? 함수의 그래프 이용해서 요거 그릴 수 있잖아 우리. 이거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 뭐 그림은 다들 그릴 수 있죠. x를 어디로 보내래요 지금? 2로 보내래요, 그렇죠? 2는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x가 2로 다가면 자 2로 다가가
여기 나가겠네. 그럼 함수 그래프 위에서 어떻게 나가나요? 요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요 값 근처로 가는 거지. 이 값이 그냥 한 함수 값이랑 어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다 이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2로 극한값을 갖는다,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2번을 보면 이제 분수꼴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참고로 얘를 그릴 수 있니? 아니요. 이 상태에서 못 그려요. 이 상태에서 못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분자 한번 볼게요.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인수분해 되네. 한번 인수분해 볼게요. 자, 그럼 약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하나의 함수로 이제 취급할 건데, 자, 그럼 fx를 여기 약분하잖아요. 그럼 x-2만 남아 안 남아? 남죠. 근데 원래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거 자체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직선을 그릴 수 있긴 한데 마이너스 3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렇게 써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원래 그럼 이렇게 써 있었으면 얘랑은 그래프 개형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있는 상태인 거지. 그거의 차이야. 그래서 분수꼴로 나왔을 때나 나왔지 않았고 약분되어 있는 상태로 나왔을 때는 그냥 뭐야?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뻥 뚫려 있냐 뚫려 있지 않냐 그 차이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 한번 이용해 볼게. 그래프 이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 3에서 뻥 뚫어버려. 그럼 이제 또 극한값 보내볼게요. 그러면 x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맞지 않냐? 뚫려있긴 하지만 요 근처에 있는 값으로 가긴 하잖아. 그럼 요 값에 대한 극한값은 그대로 가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을까? 몇 나오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은 몇으로 존재한다? 마이너스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요 뚫려있지 않아요. 뚫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림이 이렇게요, 끝이야. 뚫리면 안 돼. 그럼 이 경우도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함수 그래프 위에서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요 값 있는 마이너스로 극한값을 그대로 갖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개의 함수는 다르잖아, 그렇지? 함수는 다르지만 극한값은 어때요? 같죠. 하지만 얘는 함수값 존재하지 않고 얘는 함수값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차이 알겠나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어떤 함수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어떨 수 있는 거야?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함수값이 존재한다 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건 아니야. 함수값 별개로 그냥 극한값 따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은 무슨 함수죠? 무리함수야, 무리함수.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시작은 몇이야? 2분의 1제곱 0인가? 그렇지. 그럼 1은 이쯤 있겠네요. y축은 이쯤 있겠네. 그럼 또 다가가요. x가 이렇게 다가갑니다. 또 다가가요. 그럼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어떻게 다가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지? 그럼 여기 근처 값을 가는 거죠. 그럼 1 집어넣으면 몇이죠? 1. 1로 이렇게 우리가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 한번 해봤고요. 자, 오른쪽 이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2번. 필수 2번. 졸리거나 뭐 좀 피곤하시면 일어나서 들으시거나 물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레벨 1 수업이기 때문에 놓치면 한없이 놓칩니다. 다음도 또 무리함수 나왔네요.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럼 x가 이번에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가네요. 무한대로 아주
여기서부터 쭉 증가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x축의 근처로 다가가는 거지? 그럼 그 극한값 몇이죠? 0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안녕. 교재 가져왔어요? 오케이.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뭐 계속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할 건데 봐봐. 결국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이 값이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5를 더해도 커지는 건 변함이 없어. 근데 분자는 고정돼 있어 안 돼 있어? 고정돼 있죠. 그러면 봐봐. 10분의 100분의 1000분의 계속 이렇게 숫자 가는 거 아니야? 그럼 10만 분의 1억 분의 계속 이렇게 가요. 당연히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점점 다가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런 꼴에 대해서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보다 0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좀 더 배울 거예요. 이런 꼴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0에 수렴. 근데 0을 수렴하는데 뭐 여기다가 상수를 곱해도 우리 0 곱하기 상수 몇이야? 0 곱하기 상수는 0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P꼴로 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말고 그럼 이것도 어디로 수렴하겠어? 0으로 수렴하겠죠? 왜? 무한대를 제곱해서 가는 거거든? 그러면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니까 분자는 고정돼 있고 분모는 훨씬 빠르게 증가하니까 훨씬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훨씬 빠르게 0으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 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세제곱해도 어때요? 0. 똑같이 0이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꼴에 대한 거죠. n제곱 꼴은 다 0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뭐 다시 언급을 드릴 거예요. 뒤에 좀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2번 볼게요. 2번. 2번은 뭘 붙였어? 절대값을 붙였어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제 필요할까? 우리 이거? 아니요. 안 필요할 것 같은데? 무한대에다가 1을 빼도 무한대로 가겠죠? 절대값 붙여도 무한대겠죠? 분의 1 하면 0으로 수렴하겠네.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굳이 이용할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귀찮잖아 그리는 것도, 그렇죠? 0으로 바로 쓸게요. 한번 3번 더 볼까요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는 좀 달라지나요? 자, 한번 그래프 볼까? 자, 얘를 한번 그래프 볼게.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요. 똑같이 개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x가 이번에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로 다가 여기로 가. 그러면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럼 이 y는 마이너스 1과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어디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즉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금? 0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꼴에 대해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결국 어디로 가는다는 건 똑같아? 0으로 간다는 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그러면 4번도 풀 수 있잖아. 4번 원래 우리 못 그려 얘들아. 4번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 이거 그려본 적도 없어요. 1, 2, 3번 그래도 그려봤는데 제곱되어 있는 거 우리가 유리함수 중에 이런 거 없잖아. 해본 적 없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죠? 0으로 가는 거죠. 분모가 계속 커지잖아. 분자는 1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럼 0으로 수렴한다. 앞에 몇이야? 그래서 3으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쪽 발사하는 거 볼게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그래프 이용한 조사. 이것도 원래 그래프는 못 그리는데 한번 그래도 그려보자.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의 정근선인 건 맞죠? 원래 제곱은요 절대값이랑 기능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래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절대값 붙이면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다음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야지. 근데 x가 어디로 갈 때 물어보겠어? 마이너스로 갈 때. 그럼 1로 다가갈 때 쭉 내려가죠? 그럼 어디로 가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얘는 그릴 수 있어요. 절대값 붙잖아요. 그림 이렇게 되네.
0으로 가는 거 확인하래. 그럼 0으로 보내. 그러면 그래프가 쭉 올라가죠?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 4번 볼게요. 4번까지 하고 다음 개념 갑니다. 다음 개념. 음의 무한대 가는 경우, 두 번째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려볼게요. 얘도 바로 그려볼게요. 둘 다 한 번에 해석할게요. 이렇게 가네요. 다음 x를 어디로 보내요? 둘 다 음의 아니구나. 얘가 음의 무한대네. 음의 무한대 갑니다. 쭉 가요. 네, 그래프. 이상하네요. 너무 급하게 그렸어요.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그냥 할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아니다. 해야 되겠다. 씨. 오케이. 그럼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요. 그럼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쭉 올라가죠?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x를 지금 저 그래프도 이상해요. 반대로. 헷갈리네. 자, 잠시만 이렇게 가죠. 둘 다 이상하게 그렸어요. 자, 무한대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은행. 쭉 가죠? 근데 이거 쭉 내려가는 거야 지금. 그렇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까지 내려갈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페이지 17쪽 보겠습니다. 할 게 많아요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오늘 최소한 연속까지 갑니다. 원래 미분계수 도함수까지 하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극한 두 번째 우극한과 좌극한 보겠습니다. 느낌이 무엇 같아요? 우극한 좌극한?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쵸? 우가 오른쪽에 왼쪽에 우 오른쪽. 알고 있나요? 밥 먹는 손 오른쪽 왼손잡이일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괜찮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 한번 볼게 우리. 자 우극한과 좌극한 어렵지 않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자 한번 내가 괴랄 함수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괴랄하게 그렇게 괴랄하진 않는데 자,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x축을 뭐 이쯤에 두자.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았어. 아까는 다 연결돼 있고 그냥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경우만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지 않은 경우, 그렇죠? 이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극한값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이런 경우에는요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을 따로 따져봐야 돼. 선생님 좌극한을 우극한 안 배웠는데 무슨 말이죠? 자 왼쪽에서 다가오는 경우랑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경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가 이 경우라서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다가오는 경우. 그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그럼 뭐야? 요 값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경우. 그 함수 그래프에서는 요 값으로 다가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다가가는 값이 어때요? 달라요. 다르죠. 왼쪽과 오른쪽에 다가오는 값이 다르네. 이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 정의돼 있어. 우극한은 한없이 x 값에서 큰 값에서 오는 거고요. 좌극한은 작은 값에서 오는 건데 맨 마지막 거기 3번 보면 x는 a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l로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역도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박스 밑에 화살표 함수 fx는 x는 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존재하잖아. 그치? 얘로 존재하고 얘로 존재하죠. 각각 존재하지만 뭐라고 해? 두 값이 다르면 극한값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가가는 거 이렇게 다가가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그럼 보통 이제 언제 확인하냐? 분수꼴에 대한 거나 아니면 절대값 포함된 경우 아니면 함수 자체가 이 어떤 경계 기준으로 좌우가 다른 함수로 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극한선을 따로따로 확인할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그럼 좌극한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우극한, 좌극한. A에서의 우극한, 그다음에 A에서의 좌극한 쓰는 거 한번 볼게요. 자,
A에서의 우극한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고요. 그다음에 A에서의 좌극한은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A 뒤에다가 플러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자, 플러스면 A보다 살짝 큰 값이라 생각하면 돼. 알지? A보다 살짝 큰 값. 1로 따지면 1.1 정도. 오케이? 1.0001 정도 알겠지? 그 다음에 A의 좌극한은 A보다 살짝 작은 값이에요. A가 1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0.9999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보다 살짝 작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럼 그 값이 같아야지만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값이 같아야 되지. 좌극한 값이랑 그다음에 우극한 값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때 그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끝. 밑에 합성함수의 극한 있거든요. 합성함수의 극한. 근데 이게 뒤에 이제 제가 문제가 아마 있나 이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 없네요. 네, 없어서 여기서 아마 이제 이걸 설명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될 거거든. 보충함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뒤에 이제 문제 있을 거야. 뒤에 그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거만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지금. 맞죠? 너무 간략하게 설명돼 있어서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은 어차피 좀 연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할게. 나중에 지금은 하지 않을게.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5번. 이렇게 듣고 이렇게 fx로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은 2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물어보는 그 극한값 물어보는 거야. 1번, 2번, 3번은 2에서의 우극한, 2에서의 좌극한, 2에서의 극한값. 문제에서는 값으로 나와 있긴 하네. 자, 보겠습니다. 우극한 한번 볼게요. 우극한. 자, 노란색을 볼게요. 우극한 이렇게 가죠. 그럼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이렇게 가죠. 노란색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어디로 가요? 3으로 가네. 그 다음에 좌극한 볼게요. 좌극한은 이렇게 가죠. 그럼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지. 우리 x값 읽어주면 안 돼. 항상 극한값을 여기 y축 위에 있는 위치를 읽어주는 거 알겠지? 오해하시고 이거 읽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럼 두 값이 어때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극한값 존재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0에서의 극한값 물어봅니다. 0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극한값. 그래서 이거 은근히 이제 리미트 쓰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리미트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쓴다 그냥 정직하게. 그래서 너네들은 알아서 써요. 이제 근데 생략하면 안 돼. 쓰긴 써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뭐 네, 알아서 써요. 가보겠습니다. 그럼 0에서 우극한 어떻게 돼요? 우극한 이렇게 가죠? 그러면 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어디로 가요? 4. 좌극한 이렇게 가죠? 그러면 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네? 어디로 가요? 3.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3으로 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6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함수까지 해볼게. 자, 아까 말했듯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지는 경우는 1번, 2번, 3번처럼 분수꼴 또는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들을 우리가 보통 따져줘요. 그리고 거기 4번은 너네 가우스 배워본 적 있어 혹시? 가우스 배운 적 있어요? 나 가우스를 처음 아예 모른다. 다 본 적 있구나, 그치? 가우스가 먼저 정의가 문제 써 있잖아요. x보다 크지 않아. 자,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죠? 그거만 하면 알겠지? 그래서 가우스 포함된 경우도 우리가 극한값이 좌극한값 따로 따져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좀 이렇게. 근데 가우스 문제는 학교에서 다루지 않으면 솔직히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일단은 수능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학교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1, 2번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유리함수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자 2에서의 한번 좌극한 한번 볼게요. 2의 좌극한 이렇게 가죠. 그러면 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네. 어디로 가요? 의무원. 애초에 의외무한대 가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맞죠? 의외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우극한도 볼게요. 우극한 올라가네요. 어디로 가 얘는? 영인. 그럼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는 커지고. 근데 애초에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둘 다? 좌극한 우극한 자체가. 그래서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경우는 1에서의 우극한만 구하래. 1에서의 우극한. 자, 생각해봐. 1에서의 우극한이면 1보다 살짝 어떤 값이라고요? 큰 값이라 말했잖아. 그치? 그럼 요 절대값 우리가 혹시 풀어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풀릴까요? 그대로. 그대로 나오겠죠? 양수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잘 모르겠으면 1 플러스가 돼 있으면 1.1 정도라 생각하면 돼. 그런 식으로 대략적인 값을 그냥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집어넣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집어넣으라는 거야. 이렇게 1점이 이렇게 집어넣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1.1 정도 되겠구나. 그럼 그대로 나오겠구나. 그대로 나오겠구나. 그럼 아까 이런 걸 어떻게 했어요? 분자 어떻게 했어요? 인수분해해서 막 약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면 그 다음 뭐죠? 1이죠? 1에서 뚫려있어 안 뚫려있어? 이렇게 뚫려있는 형태 아니야 지금? 약분하면 뚫려있는 형태. 그럼 1에서의 좌극한도 여기로 다가가네요. 오케이. 그럼 1에서의 우극한도 여기로 다가가네요. 오케이. 네, 우리 우극한만 따지라 했구나. 우극한만 따지면 몇이에요? 그래서 2로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좌극한 우극까지 똑같네요. 3번 보겠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다시 할게요. 좌극한은 달라요. 우극하면 같아야 돼.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2에서의 좌극한이에요. 그럼 2보다 살짝 작다라고 생각하면 돼. 작다. 2보다 살짝 작으면 1.9 정도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 뭐로 나와? 음수. 마이너스 9쳐 나와야 돼. 분자 인수분해. 약분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원래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대입해도 상관없어. 근데 상황을 보여주려고. 2에서 뚫려있어 안 뚫려있어 이렇게? 뚫려있죠. 근데 2에서 좌악하니까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 확인해줘야 되네. 왼쪽 다가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여기로 가는 거 확인되죠? 그럼 이 집은 몇이니?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그래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대입하고 있긴 해요. 전 상황을 보여주려고 한번 그래프 그려주고 있고요. 4번 볼게요. 자, 가우스가 포함된 상태에서는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0에서의 좌극한, 그 다음에 0에서의 우극한은 따로따로 볼게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진 않아요. 자, 그럼 0보다 살짝 작으면 대략 마이너스 0.1 정도라 생각할게요. 어때? 마이너스 0.1.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그러면? 다시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 다시 할게. 이 x가 마이너스 0.1 정도야. 0보다 살짝 작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0.9. 가우스 붙이면요? 0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값을 집어넣으면 돼. 일단 다시 해볼게. 0 플러스면 0.1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지? 집어넣으면 몇이죠? 1.1. 가우스 붙이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값이 어때요? 달라요. 다르네요. 그럼 극값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우스 붙인 경우에는 대략적인 값을 그냥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거기서는 그냥 막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대입해서 확인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풀기 전에 우리 한 10분, 15분 정도 문제를 좀 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지금 확인 체크 있죠? 확인 체크 한번 쭉 풀어보시겠어요? 14쪽부터 금방 풀걸? 19쪽까지 지금 쭉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쉬었다가 뒤에 진행할 거야. 지금 앞에 내용이 이해돼야지만 들어갈 내용 이해가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금방 풀 거예요.